우리 집에서 우리 집들을 우리 시멘트로 짓는데 이 시멘트로 짓는 집이 시멘트가 이 전부 폐기물로 된 시멘트로 짓는다 그런다면 거기서 나오는 환경 오염, 우리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더라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규정도 없이.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는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토론이라는 점에서 오늘은 중요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환경 문제 그리고 소비자 문제 우리 가장 큰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김천주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최열 이사장님 그리고 김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하경 우리 국회의원장님도 함께해 주셔서 더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만흠 우리 국회 우리 처장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강훈식 의원 함께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대선 기간이어서 저도 좀 행사 이렇게 여러 개 겹쳤는데 그래서 저도 인사말만 하고 가야 되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전문가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더욱 자리가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거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 합성 수지 그리고 폐타이어 그리고 하수 찌꺼기 심지어는 인분까지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제조할 때 연료나 그리고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폐기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멘트의 일명 쓰레기로 불리는 폐기물이 투입되는 비율이 2005년도에는 5%였다고 그런다면 지금 2020년에는 17%까지 꾸준히 지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된다는 이유로 해서 일본에서 방사능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재를 돈을 받고 수입하여서 시멘트에 넣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폐기물 투입과 중금속과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체와 환경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시멘트 제품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시멘트 제품 성분을 표시해야 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87%, 시멘트 등급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응답은 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폐기물 시멘트 문제는 관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 투입에 따라서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대로 폐기물 투입량이 더 늘어난다고 그런다면 국민의 건강까지도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돼야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폐기물에 대한 성분을 표시하고 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토론인 만큼 오늘 많은 제언 주시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알 권리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희 이하경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함께 입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 토론회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그동안은 현장 참석은 한 몇 분 정도였는데 그나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한된 가운데 이렇게 참석이 좀 가능해서 더구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오늘 주최해 주신 조금 전에 축사를 주신 노웅래 의원님 또 강훈식 의원님 오늘 다시 또 축사까지 대독하러 나와주신 산자 중기위원장인 김학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발제해 주실 최병성 대표님은 2007, 8년에 제가 국회방송 토론회를 진행을 할 때 영월, 제천, 단양 이쪽에 시멘트 문제 가지고 나와서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10몇 년 지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자원의 채취에서 소비 폐기가 되는 선형 경제 스타일에서 이제 환경과 탄소 중립의 시대를 맞이해서는 뭔가 순환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시멘트는 우리가 폐기물을 활용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논란이 있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순환 자원
자원의 순환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더불어서 또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멘트 해외에서는 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따지고 등급 문제를 공개해서 활용하고 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조만간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는 바로 순환 자원의 문제와 국민 안전이 공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입법 지원 활동에 충심을 다할 것으로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요. 오늘의 토론 논의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멘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고요. 대개 5종류로 구분이 되고 이제 석회석 채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이제 출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시멘트는 이제 가루 형태가 있고 물과 이렇게 섞는 그런 혼합된 젖은 상태와 그 다음에 이제 경화된 콘크리트 이런 형태가 있겠죠.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좀 다르다. 시멘트 원료는 이제 석회석, 고령토 등이고요. 주요 4성분은 산화, 칼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시멘트와 MSD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시멘트라 함은 그 시멘트 생산지 폐기물을 보조 원료나 보조 에너지원으로 생산해서 사용한 시멘트를 의미하겠는데요. 친환경 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 시멘트의 유해성, 위험성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여기다 친환경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기물 시멘트에 대해서 우리나라만이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일본, 중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폐기물을 일정 비율 사용을 합니다. 국내 시멘트 소속론의 그 폐기물 투입량은 2005년 5% 이래 2020년 17%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일본 시멘트 산업의 폐기물 사용량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 2020년도 기준 그 100만 톤으로 돼 있죠. 단위를 보면 이제 2,600만 톤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짙은 푸른색이 이제 공정 이런 거를 말하고 이제 연한 것이 이제 그 물질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쭉 보면 이제 뭐 제철, 뭐 슬래그, 그 다음에 석탄화력 발전소 애쉬 같은 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제 부산물 석고,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이제 토사, 소각장에서 나오는 이제 뭐 애쉬라든가 더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스멜팅에서 나오는 뭐 비철 슬래그 같은 거, 그다음 이제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이제 우드칩, 오른쪽으로 보자면 이제 파운더리 샌드 같은 거가 있는데 주물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쓰고, 그다음에 어떤 뭐 스틸워크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슬래그, 폐기물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폐유, 폐활성 점토, 그다음에 재생유, 폐타이어, 뭐 케미칼 플랜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쓰는 것은 아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2018년도 자료가 이제 최근에 제가 한번 봤더니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이런 그 집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범례를 보면 녹색과 약간 노란색이 있는데 녹색은 이제 피어 바이오매스 웨이스트니까 이제 생물유래 이런 폐기물을 말하고 부분적인 것은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 그래프의 가장 큰 부분을 43% 차지하는 게 SRF하고 RDF인데 이게 이제 나주 같은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RF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가연성 폐기물들을 그 깃털처럼 이렇게 파쇄하거나 RDF 같은 경우 성형을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 김밥이나 꼬마 김밥 같은 것으로 해갖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 43% 정도 차지하니까 이거 파셜 바이오매스 웨이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혼합 산업 폐기물이 16%,
기타 이제 non recyclable waste니까 이제 재생이 불가능한 폐기물 같은 것들 등등. 그 다음에 애니멀 밀즈는 아마 6분 뭐 이런 걸로 보여요. 뭐 등등을 이제 재생 얼터너티브 퓨얼이라는 이름으로 유럽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시멘트는 이제 폐기물을 소각을 하기 때문에 원료나 부원료, 에너지 원료로 쓰기 때문에 소각 시설이 들어가 있죠. 물론 소각 시설보다는 고온이에요. 폐기물 소각 시설은 대개 800에서 1000도, 소속로는 1500도, 1450도, 500, 1500도 정도, 내외 정도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건강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 시설은 건강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 중에서도 건강에 미칠 우려가 크다라는 것을 건강 영향 평가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소각 폐기물 처리 시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소속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설된 것이 없고, 그러니까 건강 영향 평가를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었던 것이고요. 건강 영향 조사 같은 거 비법적이고 권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건강 영향 평가 때는 이제 발암 물질과 비발암성 물질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죠. 영월군의 경우에 이제 거기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기존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석회석 광산을 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남아 있는데 거기를 다시 폐기물 매립장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폐기물 매립장에서 대단한 메탄가스가 이제 CO2에 비해서 지구온난화 지수가 한 2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배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큐뮬러티브 임팩트, 이제 누적 영향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을 복용을 하세요. 이 약국에서 이거 받고 이 약국에서 이거 받고 근데 다 먹었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 개별적으로 이거 이 양대로 복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B 약국에서 이 양대로 복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5개 받아가지고서 한꺼번에 꿀꺽 마셨다. 영향이 있죠. 누적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 영향도 이렇게 누적 영향 평가를 해야 되죠. 주민들에게 얼마나 노출되나. 그다음 건강 위해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 2007년 1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소송 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넉수 기준이에요. 폐기물 처리 시설비 현저히 낮아서 한 270 ppm 정도. 그래서 주변 지역의 환경 보건학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는 거가 필요하는데 이미 이제 환경부 장관께서 얘기를 했고 환경부에서 자원순환 정책 전환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 시멘트 소속로 질소산화물 배출량 같은 경우 2020년 기준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도 전체에서는 강원도는 한 89%, 충북이 한 95% 정도 되니까 거의 대부분을 배출하더라. 이러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8개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주요 국가의 국가 표준,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ASTM이죠. 포틀랜드 시멘트 등급 분류 기준은 뭐 압축 강도라든가 뭐 경화 속도 뭐 등등인데 타입 1, 2, 3, 4 5개 등급이 대표적이고요. 유해성에 근거한 시멘트 등급 부여 체계는 국제 표준화기구나 주요 국가의 국가 표준에 없거나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 정보에 의하면 시멘트는 이제 피부는 자극성, 부식성, 특정 표적장계 독성이 있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어요. 미국 환경보건청은 흡입된 유가 크롬이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 정보에 포틀랜드 시멘트의 신호어에 특정 표적 장기 독성, 즉 호흡기계 자극, 사람 가운데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신호를 넣어줘야죠, 그거를.
그다음에 여섯 번째 2000년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등 연구에 의하면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의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대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시멘트 제조 시설의 EHS 관리 역량 제고와 함께 주기적인 건강 영향 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멘트 소성 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넉스 배출 허용 기준이 폐기물 소각 시설에 비해서 현저히 완화되어 있으므로 시멘트 업계가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를 권장한다. 시멘트 산업에서도 아마 ESG 경영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SG 경영 다른 데서 멀리 찾을 것 없습니다. 이거 그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면은 좀 더 엄격한 자발적 기준을 준수한다면 그것이 ESG 경영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본 이시이 초등학교에서 콘크리트 건축물을 목조 건축물로 바꾼 후 이런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승률이 낮아지고 폭력성과 산만성이 낮아졌다. 놀라운 건 학습 집중률가 높아졌다는 거죠. 또 콘크리트 건축물과 목조 건축물을 비교해 보니까 두통 16배, 정서불안 7배, 복통 5배의 차이를 확인했다라고 2005년 환경 스페셜 방송에서 나온 바가 있죠. 이는 시멘트 건축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환경 스트레스 실험을 그 쥐 생존을 통해서 했는데요. 일본 시즈오카 대학에서 했습니다. 보면 놀랍게도 온도와 습도 등의 같은 환경, 전혀 다른 같은 환경을 해준 상태에서 쥐 생존율이 콘크리트 상자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 7%, 금속 상자는 41%, 나무 상자는 무려 85%로 콘크리트와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콘크리트란, 다시 시멘트란 인체에 가장 나쁜 건축 재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값이 싸고 고층 빌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뿐인데 현재는 시멘트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대인의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공간이 대형화, 고급화, 편리화되어 가고 있지만 과연 비싸진 만큼 더 안전해진 것일까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이제 2년도 안 됐는데 1년 좀 넘었는데요. 경남 진해항 옆에 진해화학토가 있습니다. 인광석으로 인을 빼고 비료를 만들고 난 오염토가 온 터에 가득 차 있는데요. 10여 년간 처리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삼표 시멘트가 500억에 30만 톤을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진해항에서 강원도 삼척의 그 삼표 시멘트까지 무려 5시간 40분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보시면 CNN 방송이 하나 나와 있죠. 이 CNN은 이 보도에 무슨 내용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2019년 11월 23일입니다. 필리핀 잠발레스에서 압수된 한국의 독성 폐기물 선저 압수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실어지냐면 바로 대한민국 진해항에서 인산석고를 실어왔는데 거기에는 방사능이 함유된 비료 폐기물인 인산석고였다. 그래서 체포를 했고 한국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 전에 필리핀에 하역해 놓은 게 있었고요. 그 밑에 사진은 필리핀에서 반송이 돼서 다시 목포항으로 와서 목포항 야적장에 쌓아둔 인산석고 오염토입니다. 이게 1년 동안 목포항에 쌓여 있다가 삼척에 삼표 시멘트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언론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날 삼척시청이 부랴부랴 삼표 시멘트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3만 톤이 폐기물 반입 신고도 하지 않고 무려 3만 톤을 갖다 쌓아놓았던 것을 적발했죠. 그래서 다시 진해로 반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국회 요구회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시멘트 폐기물 사용한 것에서 여기에 보면 그 하나 중에 이겁니다. 허가받은 시멘트 공장들이 허가받은 양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사용했다. 두 번째, 재활용 신고도 하지 않고 다량의 폐기물을 사용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다. 제대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환경부를 지적했고요. 환경부 장관은 제대로 조치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2009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달라진 것이 없는 시멘트 공장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2014년 11월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런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해에 KBS 추정 60분이 실내 아파트에서 라도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멘트협회는 아파트에서 라도니 검출된 것은 인산석고를 석고보드 공장이 인산석고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인산석고는 뭐냐면 라돈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 시멘트 공장은 인산석고를 안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움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보시죠. 4년 뒤입니다. 2018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를 했어요. 석고보드 공장 2곳과 시멘트 공장 7곳을 조사했더니 석고보드 공장은 라돈이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왜? 이제는 타랑석고를 쓰니까. 그런데 인산석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해명까지 한 시멘트 공장이 인산석고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 곳곳 작업 라인마다 더 높은 그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또 다른 산업안전공단의 그 보고서입니다. 시멘트 공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인산석고가 아니라 한번 가공한 중화석고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바로 인강석에서 인을 추출하면 인산석고입니다. 인산석고를 한번 재가공하면 중화석고인데요. 중화석고가 인산석고보다 라돈 농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시멘트 공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석고보드 공장은 과거에는 인산석고 쓰지만 지금 쓰지 않는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은 지금도 일부 위험을 알기 때문에 일부 한두 개 공장은 안 사용하지만 나머지 모든 공장이 바로 라돈이 함유된 인산석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그 표입니다. 석고보드 공장의 라돈 농도는 66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은 거의 3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기업의 윤리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집을 짓는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환경부는 이것을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국민의 건강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유해성 높은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시멘트 공장들이 만드는 시멘트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시멘트 등급제와 성분제 표시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시멘트 제조 공정화 폐기물 사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만들었어요. 표의 왼쪽에 보시면 천연 강물인 석회석과 점토, 초강석, 규석을 혼합해서 소속로 보시면 그 사진에 보는 게 무지무지 길어요. 60에서 70m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 안에서 자 옛날에 유연탄을 떼는데 지금은 연료 대체라서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온 쓰레기가 타는 쓰레기가 들어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타는 쓰레기는 밖에서 불을 떼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바로 이 소속로 안에서 석회석을 뺀 나머지 점토 대신 소각제, 분진, 하수러지 안 타는 비가연성 쓰레기와 그다음에 폐타이어, 폐고무가 같이 섞여 타는 거예요. 타고 난 재가 시멘트예요. 그래서 시멘트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많은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수은의 유해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수은의 22.2%가 어디서 나오냐?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은은 왜 나와요?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은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기술에서 만든 보고서예요. 이런 폐기물을 사용하면 시멘트 소속로에 문제가 발생하고 시멘트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고